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드디어 빅텐트 대통합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겠지만 저는 대환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환영한다고 하니 저를 비판하시는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야, 조대원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저거 진짜 대구 시당 위원장 맞냐. 우선적으로 딴 걸 떠나서 대구에서 이낙연, 예를 들면 김종민, 이런 사람들, 유호정, 이런 사람들하고 당을 같이 하는 게 과연 지선거에 저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참 멍청하다. 저거 수도권에서 선거도 한번 제대로 못 뛰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 따위 소리를 한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대구 선거는 제가 판단해 보면 조금 불리합니다. 조금. 많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이나 곱씹어보고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선거의 불리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일단 국민들이 왜 이번에 이준석 신당이든 아니면 이낙연 신당이든 금태섭 신당이든 이런 신당 운동들이 시작됐는지 그 근본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 근본은 뭐냐. 양당 정치로 대변되는 그 기득권 정치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고 국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을 달라. 이재명 당도 싫고 윤석열 당도 싫어서 도저히 표를 못 찍겠다. 우리 갈 수 있는 건 기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두 당에 비해서 아주 지고지순한 사람들로 모인 뭔가 이상적인 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적어도 이재명, 윤석열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단 1이라도 나은 그런 대안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해봐라. 그게 바로 너희들의 의무 아니냐. 저한테도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조대원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일산 서구 같은 곳에서 저 국힘 깃발을 달고 나오느냐. 너무 안타깝다. 민주당으로 넘어와라. 민주당으로 못 넘어올 것 같으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라. 그게 당신한테 표가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대구 오니까 똑같은 소리를 해요. 조대원 너 그 이준석 당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나와라. 무소속 나오는 게 네가 단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무책임한 소리거든요. 정치인한테 무소속으로 나오라는 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정치적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법안 한 처리도 못한다. 맨날 국회에 가지고 지적마다 끝난다. 언론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 사실은 제가 보세요. 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면 그래도 당협위원장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그걸 바로바로 기자들이 기사화했어요. 왜냐하면 현직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리고 최고위에 나가서 성적은 안 좋았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4등을 했던 최고위원회 당선권 안에 들었던 정치인의 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쓸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조대원한테 경고도 하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당협위원장도 떨어지고 지난 4년 동안 계속 혼자 떠들었을 때 그 오마이뉴스의 이영광 기자하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의 엄 기자님 빼놓고는 별로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없어요. MBC 라디오 저를 옛날에 도와줬던 안동진 PD도 가끔 흔적을 남기고 제 걸 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 몇몇 기자, 1호서울에 있는 기자들하고 이분들 빼놓고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왜? 조대원이 백날 떠들어 본들 당에서도 조대원이 당협위원장이면 징계라도 하겠는데 일개 당원이 떠드는데 그 남성 중심의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정치 갤러리 이런 데서 백날 떠들어 본들 관심을 안 가지듯이 마찬가지로 조대원의 말에 주목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무소속의 입장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는 결국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뭉쳐야 되고 그 뭉치는 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세요. 일산에서 무소속, 대구에서 무소속.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 두 당보다는 조금이라도
떳떳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서 찍을 수 있는 대안 하나 정도는 마련해달라. 저한테 가장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민주당 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민주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었다면 전 당연히 국힘이 뭐라고 저한테 공천 7번 떨어뜨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경쟁도 안 붙여주고 컷오프 시키고 경쟁을 붙이면 제가 이기니까 그런 당이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 양심상 저 더불어민주당 제가 가끔 방송에서 만나잖아요. 정말로 그 개딸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 정말 만나보면 뻔뻔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얼마나 잘 우기고 자기 생각 외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 힘으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들을 제가 혐오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밖에 내놓으면 실력 하나도 없는데 그 극렬 지지층이 밀어준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봐라. 우린 댓글에 좋아요가 이렇게 많이 찍히고 좋아요 많이 나오고 댓글 많이 나오고 그럼 뭐 하는데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왜 극렬 지지층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겁을 안 내게 되었냐면 제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매 주말 당협위원장을 동원해서 광화문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한 번도 100명을 동원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협은 내가 200명 책임당원 받아가지고 500명 정도로 늘린 것밖에 없는데 그 주말에 100명을 어떻게 동원해요? 대구 경북같이 책임당원이 7,000명, 10,000명 되는 데는 모를까? 우리도 한 30명, 많이 나가면 40명 나가고 부풀리기로 보고하기로 한 100명 나왔다고. 심지어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은 원래 이런 거는 더 하는 거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타져가지고 그냥 150명 보고하는 거라고. 200명 보고하는 거라고. 당에서도 그거 다 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왔다, 200만 왔다 하는 거예요. 실은 10분의 1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보고도 한 번도 데모도 한 번 못 해봤던 그 지도부 황교안,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단상에 올라가서 전희경 같은 사람이 올라가서 정말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염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용납이 되지 않는 표현들을 해가면서 정부를 규탄할 때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점을 잘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더 잘못했다. 이것까지 용납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지고지순한 선이고 쟤들은 무조건 악마고 이게 하는 짓거리가 또 민주당의 개딸 그 당시에 친문 대깨문 지금은 이재명 개딸 이런 그룹 당시에 그 거리에 나왔던 제가 함부로 태극기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 그때 우리가 막 한마디 막 진짜 문재인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러면 우리 편들 수십만 명은 와 했지만 제가 그 광화문 뒷골목으로 이 대로를 막아가지고 우리가 다 막아버렸으니까 경찰차 오고 막 다 막아버리니까 그 시민들이 그 토요일 오후에 일상을 즐기지 못하고 그 광화문 대로를 가지 못하고 뒷길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매 우리를 벌레 보듯이 바라봤던 그 눈매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광화문에서 몇십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곧 날아간 우리 것이 될 것처럼 떠들었던 그 자유한국당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맨날 조대원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임명하니까 조대원 빨갱이 조대원 임명하면 뭐 당 해체해라 이렇게 1인시 릴레이했던 그 극렬 거부들 그리고 결국은 6주 동안 끌어가 제가 임명이 안 됐죠. 제가 임명이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여의도 연구원장의 인사권을 그것도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땅 투기를 한 것도 아니야. 파렴치한 짓을 한 것도 아니야. 현역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협위원장의 임명을 결국은 태극기 부대가 반대해서 또 최고위원 극우가 밀어가지고 당선됐던 그 극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제가 임명을 받고도 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곧 우리가 150석 한다, 160석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근데 결국은 103석, 300석 중에 103석, 수도권 121석 중에 16석. 역대로
수도권에서 뭐 수도권은 늘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지금 국민의힘 이철규 뭐 이런 분들이 뭐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늘 어려웠지만 제가 수도권에 계속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폭망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래놓고도 늘 어렵다 그러죠. 지금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또 이것도 제가 장담 못하는 게 민주당이 원체 엉망이기 때문에 민주당 알잖아요. 서초동에 나와가지고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고 왜냐하면 민주당 쪽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외우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 서초동에서 마이크 잡고 뭐 연설했다고 막 좋아하고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그 100만 200만 모여서 20년 50년 집권한다는 세력 어떻게 됐어요? 단 5년하고 다 쫓겨났잖아요. 감옥 가고 응? 폐가망신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더디더라도 늘 말없이 머리를 박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밥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전셋값 걱정하고 기름값 걱정하고 애들 학비 걱정하는 이런 국민들한테 이런 일반적인 보통의 국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정치를 하자.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분들한테 듣자. 정치 고관여자들 대낮에 평일날 대낮에 토의한다고 정치 토론회 하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뭐 열정이 넘치는 당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서민들, 우리 일반 국민들의 평균 눈높이를 대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키보드 워리어들. 그 키보드 내 같은 사람한테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거 날 죽이지도 못하고 저를 위축시키지도 못하고 제 선거를 방해도 못해요. 왜? 더 많은 분들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그동안 오랜 세월 20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내가 안타까운 거는 그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을 제 가까운 사람들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뭐 집에 가서 제가 저녁을 부모님 뵙고 왔는데 우리 부모도 바라보고 우리 처자식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거짓말과 쌍욕을 나는 뭐 전혀 그래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내 가까운 분들이 상처받고 저를 오랫동안 도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방금도 메시지 보내가지고 저보고 제발 참고 무시하고 넘어가라고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난 용납 못해요. 그런 거 싸우라고 그거 불의 아닙니까? 정의예요 그게? 그게 무슨 유권자야.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질이 낮아요? 대한민국 유권자들 정치인들한테 요구할 때도 언성을 높이더라도 쌍욕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지금까지. TV에 나온 사람 중에 언성 높이는 사람 중에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항의하는 사람 중에 쌍욕하는 사람들 그거 나오는 거 봤어요 그거? 응? 그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도 그렇게 쌍욕하고 거짓말 안 해요. 응? 그따위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권자라고 국민이라고 무조건 참아라? 그건 조대원 스타일이 아니다. 조대원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거 싸우려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도 죽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울증 만들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번 통합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제가 기자들 만나보고 방송을 봐도 막상 하루 전날까지도 통합은 불가능하다. 통합의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서로 다 많이 정말 자기 지지층들, 극렬 지지층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 한 발씩 뺀 거예요. 다 몇 발씩 양보해가지고 그걸 이뤄낸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이낙연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개혁신당, 우리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걸 지켜낸 김용남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대단하다 싶지만 저쪽 지지자들은 자기들의 이름, 미래, 민주, 자기들이 원했던 이름을 쓰고 싶었을 거예요. 왜? 지금도 그쪽에서 욕먹고 있는 게 뭡니까? 이준석 당에 흡수합당됐다. 지금 민주당이 그 사람들 놀리잖아요. 기껏해가 이낙연 당신 말이야. 그가가 이준석 꺼봉하려고 갔나? 이준석
밑에 기어 들어가려고 했나? 이준석한테 흡수당했잖아. 그 맨날 여성 폄훼하고 뭐 노인 갈라치기하고 장애인 갈라치기 한다고 애들이 공격하면서 그런 밑에 니들이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쪽 속에 소속된 민주당 출신의 신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섭섭했을 거예요. 화났을 거라고.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차라리 우리끼리 하지.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자기 지지층만 바라본 게 아니라 결국 시대 정신과 민심을 바라봤다. 반드시 이 거대 양당 정치 수명을 다한 그리고 너무나 뻔뻔한 민주자 달면 그래도 이재명 당은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재명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130여 명이 연대 보정했던 그것도 다 뻔뻔한 소리로 그 우리가 상대방이 도둑이 칼 들고 들으면 우리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는 그게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대권 후보 했던 그래서 대통령보다 겨우 0.73% 적고 지금도 차기 대권 후보 1등 한다는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저 윤석열 시즌2가 될 것이다. 저는 그분들이 국민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국민의 삶과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보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어쨌든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뭔지 알아요? 차라리 판을 깨려면 빨리 깨라. 계속 협상하면서 서로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극렬 지지층들은 서로 조롱하고 그 안에 협상하는 사람들은 화내는 모습 하면 저쪽에서 양당 그 거대 정당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제 모르세요? 뻔해요. 봐라 저것들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될 거니까 지역구는 포기하고 비례대표 놓고 싸운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비례대표 몇 자리 놓고 싸운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가끔 통화를 해요. 하는데 설날 연휴 기간에도 통화를 했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현재까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비례대표 가면 죽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정치 인생이 끝이란 거. 이번에 만약에 지역구 나가지고 장렬히 전사해서 당선이 안 돼서 타격을 받는 것보다 비례대표 나가서 국회의원 한 자리 되는 게 자기 정치 인생에 더 치명적이라는 걸 알아요. 천하람 최고도 마찬가지. 이분들 제일 장점이 뭡니까? 이분들은 미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기 대구시 와서 이 수성을에 있는 정치인들 제가 이름 못 밝히겠어요. 직책도 못 밝히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있는 키맨들 만나면서 제가 설득과 협박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제가 이준석을 100% 좋아하지 않고 이준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 국방 정책이 저하고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준석을 선택한지 아느냐? 첫째, 적어도 윤석열보다 나으니까. 많이 나으니까. 둘째, 윤석열은 이번 정권하고 끝나지만 이제 3년 남았는데 마지막에 내가 봤을 때 2년 빠르면 이번 총선 이후에 식물이 될 거지만 이준석은 앞으로 20년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그 미래를 보고 이준석의 손을 잡았다. 그 가능성과 그 미래의 시간을 보고 내가 했다. 천하람도 마찬가지, 이긴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은 저보다도 국회의원 선거를 4번, 5번 더 치를 수 있는 젊은 분들이에요. 그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좀 어려워하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현재 가진 걸 가지고 조대훈이가 뭐 이준석을 두려워한다? 택도 없는 소리. 조대훈은 몰라도 너무 잘 모르는 거. 조대훈이 이준석한테 아부한다? 잘 보이려고 한다? 택도 없는 소리. 지금까지도 이준석 도움 하나도 1도 안 받고 내가 잘 살았는데 정치 잘해왔는데 뭐 비록 예비후보밖에 못했지만 예비후보 내가 5번 했고 최고위원 선거 2번 했는데 이준석 도움 1도 안 받고 됐는데 이준석이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은 우리 정치권의 미래다. 천하람도 미래다. 이긴도 미래고 신인기도 미래다. 이런 80년대생들이 앞으로 80년대 학번들이 그 파리 학번을 위시해서 중심으로 이 80년대 운동권 학번들이 우리 정치를 20년, 30년 주도했던 것처럼 이 80년대 뛰어난 엘리트 세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해 갈 것이다. 거기에 내가 그룹핑이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 영광이다. 이것 때문에 손을 잡았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잘한다고 좋아하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다. 그분들하고 정치를 오래 할 것인지 조대원하고 정치를 오래 할 것인지 잘 생각해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놓고 저 앞에서 이 지역에 정치 좀 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분들이 대놓고 네가 뭔데 네 당선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왜? 이미 저하고 19년 동안 만 19년 동안 이 당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조 위원장 내가 현재는 몸을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돕지는 못해도 내가 마음으로 응원할게. 내가 없는 무슨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 나름대로 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서 도와줄게. 제가 여론조사에서 이제 앞서고 선거운동을 해서 바람이 불고 국민의힘이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주류가 아니라 결국 이 대한민국 보수, 대구의 미래는 개혁신당에 있는 저 젊은 보수 정치인들이구나. 이게 주민들과 이 정치인들한테 각인되면 그때부터 커밍아웃할 사람 많아요.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합당을 한 후에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들, 정의당에서 넘어온 분들에 대한 명단을 좀 받아봤거든요. 중요 정치인들. 제가 한 명만 얘기할게요. 제가 스픽스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면는데 유튜브에 그때 소위 말해서 저 혼자만 우파고 다 좌파였어요. 다 민주당 저쪽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저쪽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비판할 때는 막 잘한다 그래요. 근데 내부 비판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니들도 좀 찔리면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니들도 좀 해라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택도 아닌 소리를 할 때 특히 그때 133조를 미국 가서 퍼줬다. 노래 한 곡 부르고 133조 노래방에 퍼줬다고 할 때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당신들은 직접 투자도 모르지. 일본이 왜 요즘 수출을 잘 못하고 경제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재정 적자 안 나고 적자는 좀 있지만 문제가 없는지 아느냐. 그 노인들한테 다 연금 주고 국가가 부도 안 나고 잘 지내는지 아느냐. 일본이 전 세계에서 해외 직접 투자 1등이다. 해외 투자하는 곳에서 이자 받고 우리로 따지면 월세 받고 그 나오는 돈으로 국가를 이끌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내에서 물건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었으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다가 돈 생기면 어떻게 하냐. 투자하잖아. 투자. 그 투자한 거지. 미국 땅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게 미국 거냐 대한민국 거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얼굴 뻘게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당시에 다원 외교를 잘하고 남방 외교를 잘해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왜 중국 눈치를 안 보고. 내가 그랬어요. 세상이 변했다. 문재인이 다시 오더라도 지금 이 미국이 어느 편에 줄을 쓸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에 우리 자기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예 떼버리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가 와도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현재 경제 사정과 안보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을 때 단 한 면 부끄러워하면서 조대원 편을 동조를 했다가 개딸들한테 극렬하게 댓글 맞고 악플 달리고 싫어요 막 누르고 쟤 잘라라 하고 그분도 그다음부터 못 나오던데 그게 바로 설주환 변호사였어요. 그 설주환 변호사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이제 저하고 같은 당이 됐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민주당 도의원 했던 분이 있어요. 젊은 분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신정현 의원이라고. 그분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이 일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중에 정말로 급이 안 되고 택도 아닌 모렴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장 점잖하고 가장 따뜻해 보였고 가장 실력 있어 보였던 그분이었는데 그분도 결국은 그 민주당 답답한 당에서 못 견디고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신당에 합류했더라고. 저하고 같은 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유호정이 얘기하고 하는데 유호정이가 여러분을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을 전과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한테 재산상 손해를 끼쳤어요. 저는요. 내가 책에도 썼고 내 페북에도 다 쓰고 옛날에 뒤져보면 SNS에 나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 딸아이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아빠 오늘도 검찰에서 뭐 날라왔는데 맨날 검찰 출두장 들고 우리 가족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양반하고도 저를 5번 고소했던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사전선거, 정보통신법 위반 하다 안 되니까 모욕죄로 독재자로 걸었던 그 사람하고도 지금 같은 당 됐어요. 근데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의 악연을 가슴에 다 묻고 그분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덕담하고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면 선거 지원 유세도 하려고 그래요. 필요하면 후원금도 보내고 싶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지지층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라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까? 국민을 바라봐야죠. 내가 이 대구 와보니까 그러더라고. 대구에 있는 유권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냐면,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냐. 이재명 있는 저 당을 어떻게 찍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찍는데, 국민의힘 찍을 때마다 찝찝하다고. 국민의힘 찍을 때마다 화난다고. 국민의힘 찍을 때마다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국민의힘 될 건데. 이런 분들한테 개혁신당의 대안으로 조대웅 같은 사람을 내세운 거는 이준석 대표가 탁월한 거예요. 비교되잖아요. 여기 부자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실력도 없어가지고 TV 토론 같은 데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줄 서고 머리 조아리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살아왔던 실력을 갖춰왔던 제가 공부가 처집니까? 영어가 처집니까? 뭐가 처져요? 안 봐놓고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토론 안 붙었다가 김종대가 막 쩔쩔 매니까 결국은 저를 자르잖아요. 거기서 좌파 방송에서. 그런 데예요,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 총선은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솔직히 저는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20년 있어 보니까 이 맨날 진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 보수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졌고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깨인 사람들도 진보적인 요소를 많이 가졌고 우리 보수 정치인들 중에도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 이걸 많이 차용해서 한 분들은 수도권 험지에서도 승리를 하고 진보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이름만 무늬만 진보지 진보 역할 똑바로 못한다고 내부에 쓴소리하고 그 극렬 지지층한테 공격당하고 저 문자 폭탄 받고 진짜 집까지 찾아가고 괴롭히는 이런 걸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손해와 왕따 따돌림을 극복하고 바른 말했던 분들이 결국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정치권 생활하면서 야 우리 당에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저 당에 괜찮은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치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견고하게 선이 꺼져가지고 이게 남북으로 꺼져서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저건 정부가 아니면 친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현수막 꽂힌 거 이번에 우리 당 극렬 지지층들이 조대현이 원래 또라이였다고 갖다 붙이면 찾아낸 게 기껏 찾아낸 게 자유한국당 때 제가 현수막 갖다 붙여가 JTBC TV에 나왔던 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 김정은하고 그 대화하고 협상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도 했어요. 그럼 트럼프도 빨갱이가? 그때 할 때 제가 우리 당에서 나라를 통째 북으로 갖다 바친다고 나라를 통째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현수막 갖다 붙인 거 당에서 내려온 거 안 붙이고 남북 정상회담 환영 이번엔 꼭 북핵 폐기 가자 이게 얼마나 민주당 애들한테 치명적이었는지 알아요? 아픈 데를 찌른지 알아요? 남북 정상회담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그 영토를 한반도 전체하고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북한 영토 법적으로 바라볼 때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오면 우리가 전차금도 주고 교육하도록 해가지고 안전을 신분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직업까지 해주고 대학도 알선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 뭐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금 내서. 그럼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국군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를 하는 걸 갖다가 아예 빨갱이들은 무슨 대화냐. 이게 지금 현재 극우정당, 국민의힘 그 당인 거예요. 대화를 해야지. 근데 북핵 폐기 민주당 니들 계속 가서 저자세로 가서 퍼주고 엎드리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이 잘못한 거 지적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북핵 폐기 받아내라. 북핵 폐기.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뜨끔합니까? 민주당이 현수막 옛날에 붙였을 때 평화하고 경제다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제가 우리 당에서 내려온 거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반욕설 비슷한 그런 현수막 안 쓰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하고 평화다 이걸 갖다 붙였어요. 그걸 보고 많은 민주당 심지어 정의당 노사모 경기북부 회장도 도대체 저 당에 저런 사람이 있었냐고 감동했다고. 경제가고 평화다. 쟤들은 평화가 경제다 그랬거든요. 아니 정치를 해도 머리를 좀 써서 품격과 예의를 지키고 해야지. 그냥 대놓고 쌍욕하고 그냥 대놓고 지적하고 반말 까는 거 그게 무슨 그게 정치예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럼 비난이에요. 그 사람 죽이고 사람 우울증 만들고 지는 싫은 소리 조금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유권자야. 난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지 마. 저는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이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만났던 당원들보다는 그래도 평균 수준이 훨씬 높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도 깊고 나는 우리 당의 미래고 우리 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수 몇 명이 분탕질을 치는 거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욕설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앞으로 어디 가서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짜 계명 썼다 그러고 가짜 계정 썼다 그러고 자기 사진 안 올리고 다 가라로 적어놓고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거지 내가 언제 유권자 지지자들하고 싸웠습니까? 아무도 손해 입을 것 같아서 정치인들이 그냥 참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그 권력자한테 도당들한테 그 집단들 검사 집단들한테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그 안이라고 비겁하고 겁보들 겁 많은 정치인들하고 이 댓글 이런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바른 소리 내지 못하는 똑같은 놈들이라고 나 생각하는 거예요. 유권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망국적인 살인 댓글 문화하고 저는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나라에 선풀운동 본부 이런 게 있겠어요. 저는 지금은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한테 줄 섰다고 생각 안 했지만 지금은 이준석 대표한테 힘을 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번에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여러 개파들이 이제 모였다 보니까 이게 보수냐 진보냐 잡탕이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역사를 공부해보면 여러분 순혈 순종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욕심내다가 그런 집단이 세계를 이렇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한 시대에 세계 전체를 도미네이트 했던 적은 없다. 순혈주의 외쳤던 게 일본이고 독일이었고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순혈주의 외쳤던 데 다 무너졌어요. 근데 잡종 문화 다 섞여서 너도 나도 누구도 와라. 로마의 깃발 아래 팍스 로마노의 깃발 아래 다 와라. 로마, 몽골 최근에는 미합중국 저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공부했고 지금도 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제 동생이 미국에서 좀 일하고 있고 미국을 가보면 달라요. 포용, 관용 99개, 100개 중에 99개 달라도 한 개의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 순혈 따지는 집단치고 순혈 따지고 의리 따지고 제일 따지는 누군지 알아요? 조폭 집단. 그런 집단일수록 빨리 망한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발전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보수 진영에서 온 그룹핑에 우리가 대표예요. 내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뭘로 주도권을 잡나? 쪽수로 잡느냐? 택도 없는 소리. 앞으로 저는 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국민의힘 망하는 당이니까 100% 지금 당원 투표 하잖아요. 100% 당원 투표를 결정하잖아요. 그게 뽑힌 게 김기현이고 민주당도 지들이 불리할 때는 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더니만 지들이 유리하면 당원 투표 비율을 올려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불리한 당,
망하는 당,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당은 늘 개방됐고 오픈됐고 그다음 포용적이었는데 늘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혼자 독식하고 누리려는 집단일수록 전부 다 당원 우리끼리 그동안 선거 때 뭐 했느냐 이런 거 따지면 전부 다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그런 보수 정당입니까? 저 공항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권 출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김근식 막 이런 사람들 들어올 때 그 변호사들하고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운동권 변호사들. 난 기급했다고. 제가 사실 그 당에 있을 때는 경상도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완전 우리 당 빨갱이 당 다 된 줄 알았다고. 그럼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이에요. 정말 운동권 민주운동 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악덕 기업가 출신들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순위를 따질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결국 시스템을 세워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고 그 내려진 결정에 순응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선진 정치의 문화다. 그걸 우리 개혁신당이 처음으로 보여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살을 붙여가지고 두 거대 수명이 다한 거대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고 이걸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 당들을 소수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다수 정당이 돼야 된다.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저부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개혁신당 내에서 우리 그룹이 숫자로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고 우리 그룹에서 지역구에 가장 많이 당선되고 영향력 있는 총선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그룹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오늘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호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